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수없이 겪었지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25살이었을 때입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했지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빚만 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필요했던 건 거창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작할 용기,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고 성공한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시작하느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 완벽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게를 열었을 때도 준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실수들이 제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씨앗을 언제 심어야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때는 20년 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제 첫 번째 가게는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지요. 빚도 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실패가 제게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실패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배우게 만들었고, 더 현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그저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전구를 만들 때 수천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1살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릅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요.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30이 넘으면 늦고, 40이 넘으면 늦고, 50이 넘으면 늦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제 친구 하나는 65세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5인데 작은 전시회도 하고 그럽니다. 또 다른 친구는 70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할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살아온 이야기,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이 글감이 되더군요. 여러분, 지금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빌려서 읽습니다. 75살에도 여전히 배울 게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살아있고 우리 마음은 젊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친구들이었고 때로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또 하나는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했습니다. 원망을 품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긴 너무 짧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불평할 것들이 줄어들고 기뻐할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가족도 돌볼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쉬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평생 함께할 유일한 집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일만 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으십시오. 일도 하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셋째,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넷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돌보십시오.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